여러분 안녕하세요. 과수재배 고은희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전정 수준이랑 결실량의 관계, 그리고 가지의 각도와 과일의 착과의 관계, 그리고 전정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을 배워보았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결과지 확보하는 방법 중에서 전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 결과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정이 있잖아요. 이 전정에도 여러 가지 목적을 지닌 전정들이 있어요. 이 전정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생님이랑 같이 분류해 볼 거예요. 우리 기준 3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전정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에 가지를 자르는 위치에 따라 절단 전정과 소금 전정으로 나뉩니다. 가지를 자르는 위치에 따라 절단 전정과 소금 전정으로 나누어져요. 이 어떤 위치를 말하냐면 절단 전정은 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한번 절단 전정과 소금 전정이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한 10초 줄게요. 자, 찾아봅시다. 다 생각했나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오프라인 수업을 했다면 우리가 발표를 해봤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자, 절단 전정은 보면 가지의 중간부터 잘랐어요. 중간. 반면에 소금 전정은 가지의 완전 끝부분부터 잘랐죠. 이 가지를 기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끝을 기부라고 하는데 이 기부에서부터 완전히 잘라냈어요. 뭐가 다른지 그림을 보면 알겠죠? 자, 이 그림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옆에 있는 그림. 봐요. 절단 전정은 가지의 중간에서부터 잘라놨죠. 반면에 소금 전정은 자, 가지의 끝부분, 기부 끝에서부터 완전히 잘라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왜 이렇게 잘라놨는지, 이게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자르는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쌤이랑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절단 전정은 보면은 자, 가지가 4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과거 그리고 현재라고 칩시다. 과거에 가지가 4개가 있죠. 이 4개의 중간 부분,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똑똑 잘랐어요. 근데 어때요? 가지가 덥수룩해졌죠. 보면은 자, 여기 그림을 봅시다. 절단 전정은 가지의 눈을, 이게 눈이에요. 보여요? 이 쬐꼬마한 것들이 눈이에요. 눈을 남겨두고 자르기 때문에 이 남겨진 눈에서 가지가 이렇게 새로 돋아나요. 이런 식으로 새로 돋아나요. 그럼 가지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절단 전정을 했을 때는 여기 있던 눈이 이렇게 가지가 돼서 여기 있던 눈이 가지가 돼서 더 가지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반면에 소금 전정은 어떻게 되냐? 소금 전정은 아예 기부에서부터 다 댕강 잘라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눈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눈이 남아있지 않아요. 눈이 남아있으면 여기서 새로 돋아날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소금 전정은 아예 이 끝에서부터 잘라내버렸기 때문에 눈이 없고 가지의 수가 오히려 감소하겠죠? 이 가지를 잘라내니까. 가지의 수가 감소한 대신에 흙에서 얻어온 영양분을 이 2개의 가지가 집중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가지가 훨씬 더 크고 굵어졌어요. 크기와 굵기가 증가되었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절단 전정을 한 다음에는 가지의 수가 수적인 면에서 증가했어요. 한편 소금 전정을 한 뒤에는 가지의 수가 줄어들었지만 가지의 크기와 굵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지의 질이 좋아졌어요. 소금 전정이랑 절단 전정은 자르는 위치, 가지를 자르는 위치에 따라 구분을 하지만 가지의 수를 조절할지 수와 혹은 가지의 질, 크기나 굵기 같은 면에 질을 조절할 때 사용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이제 이게 소금 전정이랑 절단 전정의 차이점이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 선생님이 가져온 그림에서 소금 전정을 실시한 거 번호가 뭘까요? 자, 한 30초 주면 되나? 너무 쉽죠? 한 10초? 자, 풀어봅시다. 자, 절단 전정, 소금 전정, 자르는 위치에 따라 구분한다고 했죠? 눈을 남겨두고 자르는지 아니면 안 남겨두는지 위치를 잘 살펴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소금 전정을 실시한 번호가 뭔가요? 그쵸, 3번. 이게 가지의 끝에서부터 댕강 잘라냈기 때문에 3번이 소금 전정을 한 거겠죠? 이거 1번을 봅시다. 1번은 중간부터 자른 거예요, 이게. 여기 눈이 남아있으면은 여기서 또 가지가 이렇게 돋아나겠죠. 자, 2번도 여기에 눈이 이렇게 남아있으면은 중간부터 잘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가지가 돋아날 거고 4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소금 전정은 3번이다. 자, 좋아요. 여러분들이 3번을 골랐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절단 전정이랑 소금 전정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똑똑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단초 전정이랑 장초 전정을 배워볼 거예요. 이 단초 전정이랑 장초 전정은 보통 어디서 쓰이는 용어냐면 이 포도나무 같은 덩굴성 식물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무의 마디를 얼마나 길게 남겨두느냐에 따라 단초 전정이랑 장초 전정으로 나뉘어져요. 이게 눈인데 이 눈과 눈의 사이를 마디라고 해요, 여러분. 이 눈과 눈의 사이를 자, 이렇게 마디라고 합니다. 이 마디를 이제 1개에서 3개 정도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만 남겨놓는 것을 단초 전정이라고 하고 마디 수를 7개에서 10개 이상 이렇게 길게 남겨놓는 것을 장초 전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초 전정은 짧을 단 한자를 쓴 거고 장초 전정은 길장 한자를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충청북도 채널에서 포도나무 전정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장초 전정이랑 단초 전정이 어떤 건지 그리고 포도나무 재배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보세요. 영상 길이는 약 5분 정도 됩니다. 동절기는 농한기이지만 포도 농사의 준비는 바로 지금인데요. 올여름 풍성한 수확을 위해 전정이 필요합니다. 충북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에서 나무가 웃자라지 않고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전정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가지의 세력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나무의 적정 수세를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전정은 단초 전정과 장초 전정으로 나눠지는데 단초 전정 경우에는 눈을 하나에서 3개 정도 남겨가지고 하는 방법이고 장초 전정은 군데군데 이제 눈수를 많이 남겨두고 가지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앞부분에 눈수가 많이 달린 가지를 배치하고 그 반대편에 간격이 1.2m 정도의 또 눈수가 많은 가지를 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 또 가지를 또 하나를 남겨뒀고요. 중간중간에 보이는 요
중초 전정을 한 가지는 이제 예비지로서 남겨둔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초 전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제 수세 조절을 위한 그런 방법이고요. 수세가 좀 강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눈수를 좀 많이 두고, 수세가 좀 약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눈을 적게 둬서 조절하는 그런 수세 조절 방법입니다. 나무의 상태에 따라 적정한 눈수를 남겨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전정일까요? 보통 올해 나온 신초를 눈 2개를 남기고 이제 단초 전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수세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새로 갱신을 해야 되는데요. 수세가 떨어진 나무는 아예 그냥 제거를 해가지고 제거를 하시고요. 요거를 대신에 요 적정한 걸로 주지를 다시 이거를 삼아가지고 올해 이쪽에서 신초를 새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영을 다시 이렇게 주지를 갱신해야 되고요. 수세가 떨어진 나무는요. 그리고 이런 나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눈이 안 떴어요, 올해. 빈가지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 있는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올해 여기서 신초가 나오겠죠. 요거를 이용해서 새로 이제 유인을 해줘야 됩니다. 전정하고 남은 가지는 볼펜 굵기인 8에서 10mm 정도가 가장 좋은 가지인데요.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제 휴면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휴면이 끝나는 1월부터 이제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한 2월 초순부터 중순 사이에 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일찍 하게 되면은 이제 동해 피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어느 정도 기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이 이제 오르기 전에 너무 늦게 되면은 수액이 이동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이제 전정을 마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나친 전정은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 나무 세력에 따라 전정 강도를 조절해야 하는데요. 전정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전정이 끝난 후에는 발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발화에 필요한 물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300평당 25에서 30톤 정도의 물을 충분히 관수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포도 전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획일적인 전정보다는 나무의 상태를 살펴 세력이 강하면 남기는 눈을 늘리고 약하면 줄여야 합니다. 올해 농사의 첫걸음, 올바른 전정으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